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세이입니다. 방학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저는 방학이긴 하지만 여기 보면 책이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2학기 때 저에게 수업을 들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제가 가르칠 그 교과서뿐만 아니라 관련된 전공 서적을 모두 펼쳐보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외울 수 있을까 고민해서 많이 읽어보고 있습니다. 많이 읽어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 채널을 아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2학기 때 제가 국가고시 특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빠르면 9월쯤에 열어드리려고 해요. 지역사회 간호학, 그리고 간호관리학, 보건의학 관계 법규 준비하고 있습니다. SME 하면 다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 강의를 많이 아껴주시고요.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간호법과 관련된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전에 간호법 관련해서는 영상을 제작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또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정리를 해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간호법에 있어서는 2022년 하반기에 많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간호법 제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여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법안 제정에 한 걸음 들어섰다고 되지만 아직까지 제정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 시점에서 간호법 제정의 근원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향후 대응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재 한국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등과 같은 상황으로 돌봄에 대한 그 필요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다라는 거는 이제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고 그만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현 상황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가다가 우리 지금 괜찮은 거야? 우리 지금 보건의료 시스템 괜찮은 거야? 지속 가능한 거야?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결해야 되는 과제들은 많지만 그중에 몇 가지 뽑아보자면 보건안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의료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의료비 절감을 가져오고 등등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과제들 중에서 간호법과 관련하여서는 중요한 과제가 하나 있죠. 간호사의 역할과 기능은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수요는 넘쳐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해야 될 제도와 법률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전국의 40만 간호사들만 주장하는 바가 아닙니다. 보건의료 시스템의 혁신을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입을 모아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선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간호사들의 업무가 다양화되고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매우 모호하고 보기에 따라서는 전 근대적인 차별성을 내포하는 규정이 잔존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간호사의 간호 업무 규정이 의료법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인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의료법 성격이 의사를 중심으로 한 법이라 할지라도 누가 누구의 보조라는 규정은 현대 의료 본질에 맞지 않습니다. 선진국에서도 한결같이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다양한 전문 직종의 협력과 협업을 강조하면서 환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직종이 다른 어떤 직종을 보조하여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 정근대적인 개념을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이걸 법률로 제정을 하여서 간호사의 역할, 기능을 더욱더 다양화하고 전문화하고 그렇게 해서 간호 인력의 사회적 생산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간호사가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간호사의 업무를 현대화된 개념에 맞춰서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간호사가 MP나 APRN 등으로 별도의 자격을 취득하여서 전문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보다 더 독립적인 역할과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의사에 비해서 양성기간이 비교적 짧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간호사로 하여금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적인 간호 업무를 수행을 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비용 효과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하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의사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완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지금 한국의 한국 보건의료 시스템에 이 미국이나 선진국의 제도를 도입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사회 발전의 역사적인 경로도 무시할 수가 없고요. 현재 보건의료 시스템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보고 또 중장기적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의사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 팀이 구성되고 작동해야 된다는 점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의사의 업무를 보조한다? 이런 규정은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간호사 업무 규정이 그전과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간호 법안에 대해서 빈 껍데기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보조라는 단어를 지우지 못했어요.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전략적인 선택이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전에는 간호와 관련된 법령이 11개 부처 90여 개 법이 흩어져서 일관성 있는 간호 정책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볼 때 단일 간호법 제정은 분명히 진일보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사들의 권리와 처우 개선 등이 포함되어 간호 인력의 확보 그리고 운영 정책의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온갖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현실에서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점도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간호법 제정에 다른 보건 분야 전문 직종 단체가 소극적이거나 심지어 심각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이런 현재의 상황은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특히 간호사만을 위한 단독 법안이 아니냐라는 비난에 직면해서는 다른 보건 전문 직종의 마음을 헤아리고 연대하는 데 실패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서 마음이 매우 아픕니다. 간호법 제정이 결코 다른 직종의 이익을 해치는 법이 아님은 분명하며 다른 보건 직종과 연대하여 보건의료 현장의 민주화와 국민 편익 향상을 위하여 함께 큰 걸음을 걷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간호법 제정은 하반기 국회 원구성이 이루어지는 대로 다시 뜨거운 이슈에 떠오르게 될 겁니다. 이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동료 그리고 선후배 간호사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이 더욱더 필요한 때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성원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간호가 국민 건강을 위해서 더욱 크게 기여하게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게 되도록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